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요 팀장님. 네. 요정, 천사, 선녀, 요물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선녀요.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쭈디 선녀와 함께하는 밥상 차려주는 남자. 제 별명 짓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요물이라고 하시면 저 삐치려고 그랬어요. 자,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인데요. 일단 오늘 호흡기는 괜찮으신가요? 어쩐지 제가 방금 장기침이 계속 나서 따뜻한 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도권 쪽이 오전에 안 좋았다고 하는데 일단 호흡기 관리 잘 하시고 봄 되면은 일단 대기가 좀 안 좋잖아요. 네. 네.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마무리 인사 같긴 한데 이제 시작입니다. 네. 오늘 채소류 가격부터 알아보죠. 네. 지난주에 한파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조금 걱정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채소류는 수요 감소와 더불어 서서히 개선된 생육 환경에 가격이 내림세를 보인 품목이 많았습니다. 먼저 기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로 생육이 활발해진 고추류와 애호박 가격이 내렸는데요. 네. 애호박은 한 개 3,0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렸고요. 고추류 중에서는 풋고추가 한 근에 5,000원에서 4,000원, 그리고 풋고추의 일종인데 길고 가늘며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해서 이름이 붙여진 롱그린 고추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 롱그린 고추는 한 근에 5,000원에서 4,000원, 그리고 아사기 고추도 한 근에 5,000원에서 4,000원으로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작업량 증가로 공급량이 늘어난 팽이버섯 가격도 내렸는데요. 세 봉지에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렸습니다. 곧 완연한 봄 날씨가 되면 작황이 더 좋아지면서 대다수 품목에서 가격이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롱그린 고추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마트에서도 자주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제 그냥 풋고추다 하고 넘어가셔서 자세히 품종을 안 보시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니까 이제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돈키호테에서 들었다 하시면서 롱그린 고추. 자, 그러면 이제 대다수 품목에서 가격이 좀 내릴 거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채소류들 가격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따뜻한 기온을 좋아하는 그 호운성 작물인 오이, 피망 등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배추나 무 같은 품목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품목 중에 현재 청오이는 한 개 1,200원, 백오이는 한 개 1,000원, 그리고 배추는 한 포기에 7,000원, 무는 한 개 4,000원인데요. 네. 물론 날이 따뜻해지면 채소류 가격이 점점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단 이맘때 찾아온 불청객 그 꽃샘추위가 있죠. 이렇게 꽃샘추위나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상기후 때문에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매년 3월쯤에 항상 꽃샘추위 있죠. 봄인데 왜 이렇게 추워? 뭐 이러잖아요. 이번에는 꽃샘추위가 물가에 영향을 좀 안 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품목은요? 네, 축산물류인데요. 축산물류 계속 가격이 동결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소고기 중에서 구이용으로 인기가 많은 등심, 갈비살, 그리고 살치살 가격이 올랐습니다. 사육 마리수 감소와 사료값, 그리고 유류비 등 생산 비용 증가와 같은 복합적으로 요인들이 작용해서 이제 가격이 올랐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고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출 아끼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싼 외식보다는 가정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경우가 좀 늘면서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많이들 드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구이용 소고기 수요가 증가한 거에 영향을 받아서 수요 대비 좀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어느 정도인가요, 가격? 네, 등심은 한 근에 78,000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고요. 갈비살은 한 근에 83,000원에서 9,000원으로, 그리고 살치살은 9만원으로, 그리고 살치살은 한 근에 83,000원에서 9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돼지고기는 아직 가격 변동이 없었는데요. 목살이 한 근에 13,000원, 삼겹살이 한 근에 15,000원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닭고기 가격이 조금 내렸는데 음. 이제 계약 시즌 전이라 수요가 좀 감소하고 또 봄이 다가오면서 난방 비용이 절감되면서 이런 비용들이 조금 빠지면서 가격이 조금 내리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1kg에 6,000원에서 5,5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소고기를 좀 사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살짝 올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수산물류 동향은 어떤가요? 네. 수산물류에서는 낙지를 제외하고는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낙지는 한파와 명절 연휴로 조업을 쉬는 어민이 많아 공급이 줄어든 반면에 네. 이제 수요는 증가해 높은 가격대를 쭉 유지했었거든요. 이제 설 연휴 때는 한 코에 25,000원까지 올랐다가 대보름 이후에 한 코에 2만 원까지 가격이 조금씩 내림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는 다행히 15,000원으로 가격이 한 차례 더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봄이 다가오면서 기온 상승으로 조업이 활발해지고 있고요. 네. 또 그로 인해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수산물류 가격도 몇 가지 살펴보면요. 갈치가 한 마리에 2만 원이었고 고등어가 한 마리에 7,000원, 오징어가 한 마리에 또 7,000원이었습니다. 이제 겨울 제철이 거의 끝났지만 대구와 생태 가격도 살펴보면 대구는 한 마리 25,000원, 생태는 한 마리에 12,000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대구나 생태 찾는 분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추운 날 먹어야지 맛있는 생선들이라고 좀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봄이 오면 수산물도 수요가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구나 생태와 같이 탕이나 찌개로 겨울에 인기가 많은 수산물은 수요가 조금 줄어들 뿐 아니라 매대에서 만나기 힘들어질 예정이고요. 네. 또 갈치와 고등어 같은 이런 생선은 꾸준한 인기를 계속해서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꽃게가 봄에 나오기 시작하면 또 꽃게 찾는 분들도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봄꽃게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과일류에서는 가격 변동 어땠습니까? 네, 과일에서도 가격 변동은 없었습니다. 사과는 한 개 6,000원, 배는 한 개 9,000원이었고요. 배 너무 비싸요. 그쵸, 너무 비싸죠. 네. 그래서 육회 시켜도 배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육회 배 없으면 느끼한데. 네. 그리고 아직 인기가 많은 딸기는 한 팩에 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매대에 등장했다고 말씀드린 참외는 한 개 4,000원이었고요. 또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시원한 과즙이 있는 과일들이 점점 인기가 많아질 텐데 이런 수박이나 토마토, 샤인머스켓을 많이 찾으실 것 같고요. 수박은 6kg짜리 한 통에 3만 원, 토마토는 5kg 한 박스에 17,000원, 샤인머스켓은 2kg 한 박스에 15,000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과일도 이제 봄이 찾아오면 가격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추운 겨울보다 유통기한이나 이제 소비기한이 좀 줄어드는데요. 그렇죠. 네. 특히 딸기와 같은 과일들은 과육이 쉽게 상하고 무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이렇게 소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내림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수박과 같은 하우스 재배 품목들은 난방비 같은 관리 비용이 줄어들고 또 참외도 점점 제철이 되면서 출하량이 많아지면서 공급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과일 가격이 조금씩 대부분 내림세를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경우 없을 겁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보죠. 네. 계절 변화에 따른 과일류 가격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건어물류 가격은 어때요? 네, 건어물류에서도 가격 변동은 없었는데요. 멸치류에서는 지리멸치, 즉 새멸치는 1.5kg 한 상자에 35,000원이었고 네. 일반 멸치는 1.5kg 한 상자에 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멸치도 1.5kg 한 상자 3만 원이었고 네. 김 종류에서는 재래김이 한 속에 15,000원, 파래김이 한 속에 12,000원, 그리고 돌김이 한 속에 35,000원으로 가격이 동결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곡물류에서 가격이 좀 올랐었는데 이번 주는 어떤가요? 네, 다행히 곡물류에서는 지난주 찹쌀, 흑미, 참깨가 오른 이후에 가격 변동이 없었는데 네. 찹쌀이 8kg에 33,000원, 흑미가 한 대에 5,500원, 참깨가 한 대에 18,000원이었고요. 또 일반미는 8kg에 22,000원이었고 적두가 한 대에 16,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견과류에서는 밤이 한 대에 8,000원, 배추도 한 대에 8,000원, 그리고 땅콩은 볶은 땅콩이 한 대에 16,000원, 생땅콩이 14,000원이었습니다. 또 호두는 까노두 기준으로 한 대에 4만 원으로 가격이 다 동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내림세를 보이는 품목들, 그리고 또 오랜만에 가격 오른 축산물, 특히나 소고기, 그리고 또 계절이 바뀌면서 달라진 물가 흐름들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에 밥차남을 소환할 시간입니다. 제철 식재료 추천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식재료를 또 유심히 보고 오셨습니까?
네. 이제 좀 끝물이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아니면은 또 소개해드리면 1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네. 오늘 추천해드릴 요리는요, 추위가 사그라들면 맛보기 힘들어지는 생태를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생태. 네. 예전에 대구 요리 설명해드리면서 생선의 명칭을 한번 설명해드렸었는데, 맞아요. 생태, 명태, 동태, 여러분 들어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철 식재료 생태는 아직 얼리지 않은 잡은 그대로의 명태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철 인기가 많을 때가 아니면은 매대 전통시장이든 마트든 생태를 찾아보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준비를 했고, 네. 이렇게 얼리지 않은 잡은 그대로의 명태를 말하는 게 생태, 또 말리는 방식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불리는데, 냉동 보관한 것은 동태, 손질에 말린 것은 북어, 방건조한 건 코다리, 또 끝으로 이제 추운 겨울에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한 것을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명칭만큼 영양소 많은 생태, 드시고 추웠던 겨울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봄을 따뜻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훈 팀장님만큼 이름이 많네요. 물가 알려주실 때는 훈 팀장님, 그리고 이렇게 제철 식재료 알려주실 때는 밥차남. 네. 명칭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이름만큼 영양소도 풍부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생태, 즉 명태는 1월에서 2월이 제철이거든요. 네. 딱 이맘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소비되는 생선으로 유명합니다. 어딜 가든 빠지지 않는 친숙한 식재료인데, 그죠. 살점부터 껍질, 뼈, 내장, 기름까지 어느 하나 버리는 부위가 없을 정도로 다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고요. 또 그만큼 그래서 영양소도 풍부하다고 하는데, 명태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메티오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간을 보호하고요. 또 해독 기능을 도와 숙취 해소 효능에도 좋습니다. 또 타우린 성분도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데, 생선이 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식품이라는 거 맞아요. 많이들 아시죠? 맞아요. 그렇게 명태의 간에는 비타민 A와 D가 풍부해 눈의 피로와 시력 개선을 도와 안구 건조증이나 눈 질환 예방에 좋고요. 마지막으로 단백질도 풍부해서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도 효능이 좋습니다. 이렇게 식재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음식만 먹으면 만병통치약 같고 효능이 참 많아요, 그죠? 네. 뭐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생태도. 자, 그러면 생태로 할 수 있는 요리, 우리 요리 연구가의 아드님이시잖아요. 오늘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동키분들 중에서 요리 고수님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생태찌개는 생략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 메뉴는 담백한 생태구이입니다. 생태구이. 네, 재료는 생태 한 마리, 또 소금, 후추, 올리브나 식용유, 그리고 레몬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재료가 생각보다 적네요. 네, 깔끔합니다. 그리고 적어서 더 간단히 해 드실 수 있는데, 네. 먼저 생태를 깨끗이 손질한 후에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소금과 후추로 생태 양면을 간단히 간을 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열한 팬에 올리브유나 이제 식용유를 둘러주시고 생태가 노릇해질 때까지 양쪽으로 3, 4분 정도 구워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꿀팁으로 굽기 전 생선에 식초를 살짝 발라주시면, 네. 발라서 구워주시면 이제 식초는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해서 물이 나오지 않게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선구이를 조금 더 탱탱하게 구울 수 있고 비린 맛도 동시에 없앨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그럼 생선구이를 할 때 보통 다른 생선구이를 할 때도 식초가 큰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조금씩 도움을 주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은요? 네, 이제 구워진 생태를 접시에 담고 기호에 맞게 레몬을 곁들여서 드시면 담백하고 새콤한 생태구이가 완성되는데요. 추가로 생선 구우실 때 생선의 비릿한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첨가해서 이제 마늘가루나 카레가루를 조금씩 뿌려 드시면 특유의 생선 비린맛을 잡아줘 더 맛있고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카레가루, 마늘가루. 그렇군요. 저는 말하는 직업이라 마늘가루는 조금 그렇고 카레가루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생태는 주로 탕으로 많이 드시는데 구이로도 먹으면 담백하고 맛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생선 스테이크 뭐 이런 느낌도 나고요. 자, 그러면 생태에 대해서 요리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린내 잡는 거거든요. 비린내 네네. 잡는 꿀팁도 있을까요? 네. 살짝 언급드렸는데, 이제 먼저 생선구이 요리할 때는 생선을 구울 때 껍질에 식초를 발라주시면 생선 비린내도 없애고 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또 찌개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식초를 넣어주시면 비린내가 없어집니다.
또 된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약간 생선찌개를 잘못 끓였다 싶으실 때 된장을 넣어주시면 된장에 냄새를 흡수한 성분이 많아 비린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선찌개 하실 때는 물이 끓고 있을 때 음. 생선을 넣어주시면 비린내가 조금 더 적게 난다고 하니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머니한테 물어보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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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방법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바로 요구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요구르트요? 네. 생선찜 요리하실 때 매실절임 넣는다 이런 거는 이제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매실절임이 없다. 그러면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이제 요구르트를 조금 넣어주시면 비린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생선의 암모니아 성분이 요구르트의 산 성분으로 중화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생선찜에 요구르트를 넣어서 비린내를 잡는다. 이것도 어머님께 들은 정보입니까? 네. 이거는 하고 왜 그런가는 조금 검색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뭐 요리 연구가인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믿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린내 안 나는 좋은 생태를 고르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네, 거의 모든 생선이 마찬가지겠지만 생태 역시 몸의 모양과 색깔을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몸통이 곱고 눈알이 선명하고 까만 것이 신선하고요. 그렇죠. 또 아가미가 선홍색을 띠고 몸통에 비늘이 윤기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면 간혹 생태 항문에서 노란 이물질이 흘러나오거나 내장이 흘러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건 잡은 지 좀 오래된 생선이다 보니 그런 상태를 벗어나셔서 이제 고를 때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항문 쪽을 눌러보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사장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사장님 안 볼 때. 죄송합니다. 일단은 항문 쪽에서 노란 이물질이 흘러나오거나 내장이 흘러나오면 안 된다. 오래된 거다. 요거 잘 기억해두면 팁이 되겠네요. 자, 생태 보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네, 일단 생태 보관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손질하는 법을 먼저 조금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네, 손질된 생선도 많이 구매하시겠지만 손질하지 않은 생선의 경우 깨끗이 손질하면 활용하기도 쉽고 보관도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생선 비늘을 칼로 최대한 긁어내 제거해 주시고요. 머리와 내장을 제거해 주신 다음 소금물에 씻어서 비닐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공기를 제거한 후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이제 얼음 위에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얼음 위에. 또 보관한 생선은 최대한 하루 이틀 정도 이내에 빠르게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보관하실 경우에는 1회 분량씩 나눠서 밀폐된 비닐이나 랩에 싸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또 추가로 이제 냉동 생선을 사실 때 표면에 얼음 결정체가 생긴 경우가 가끔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녹았다가 재냉동된 생선이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방 함량이 적은 생선은 최대 6개월, 지방이 많은 생선은 3개월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다양한 요리법의 보관법, 손질법까지 알려주셨어요. 혹시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어떤 건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까요? 우리 훈 팀장님에게 행복은 뭡니까? 가족인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 감사합니다. 금주의 물가정보, 한국물가정보의 이동훈 팀장, 가족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수요일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